안녕하세요. 손절할 자신 있으면 이 종목 무조건 사세요 라는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종목 무조건 사세요, 이 종목 그냥 사세요 라는 영상을 찍은 바가 있고, 그래도 오늘 다시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그런 영상을 찍은 이후에 대부분 종목들이 최소 20%에서 50% 이상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자신감을 갖고, 그러나 이제 전제 조건을 달았죠. 손절할 자신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달았기 때문에 저도 좀 마음 편하게 종목을 소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보고 대부분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러겠지만 먼저 이 종목이 뭘까 궁금해서 찾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앞부분은 그래도 예전에 소개했던 종목들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간략하게 리뷰를 하고, 손절할 자신 있으면 이 종목 사세요. 또 들어보면 사실 별 종목이 아닙니다. 이미 말했던 종목일 수도 있고, 그렇죠? 다 그런 거죠.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받지만 그 많은 정보들을 받는 가운데 대박들이 많은데 그거를 스쳐 지나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요. 이론이 최근 시장에서 이틀 연속 핫했습니다. 제가 이론 같은 경우는 안철수 관련주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SNS 관련주로 주목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던 그때는 바로 이때 첫 거래량이 나왔던 이때부터 이제 추적을 하게 된 거죠. 예전에는 최재형 관련주로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 선거 때마다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었고, 제가 선거 SNS 관련주 얘기하면서 인포뱅크도 말씀드렸고요, 가비아도 말씀드렸고, 뭐 여러가지 종목을 말했지만 그 중에서 이론과 인포뱅크를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인포뱅크는 자율주행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론을 제가 언제 소개를 시켜드렸나 봤더니 이때였습니다. 12월 16일에 종가가 6.49%, 아마 진행되는 순간에 이제 제가 영상을 찍은 것 같은데, 종가는 6.49, 그리고 고가는 8.66%, 거래량은 1.8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부터 이제 이 종목을 추적을 했다면 이날이었죠. 이틀 후에 6%가 빠졌습니다. 다음날 바로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샀다면 대략 한 2,300원, 2,350원에 샀고, 그 다음날도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며칠 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는데요. 급등의 시작은 1월 5일 7%가 올랐습니다. 이때 7배가 증가가 됐고요. 보시면 이후에 이제 영망치 캔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53%, 2.53배가 거래량이 나와줬고, 거래량은 여기까지는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때 영망치 캔들이 좀 나와줬죠. 그리고 그 다음날은 쉬어갔습니다. 이날이었죠. 이날 1월 5일. 이날이 어떻게 보면 맥점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때 제가 소개시켜드린 그 이후에 요 라인은 최고의 맥점이 된 거죠. 지나고 보면 이 자리가 맥점이었고, 저는 이때 소개를 시켜드린 거죠. 계속해서 보시면서 매매를 했다면 이때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 이상의 수익이 나왔을 거고요. 대충 팔았어도 10%에서 한 30% 수익이 나왔을 겁니다. 저는 잠시 다른 데 좀 갔다 오느라고 정작 재미를 좀 보지 못했는데, 어찌됐든 뭐 이런 종목들도 있을 테고,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들 알서포트도 있었죠. 알서포트도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제가 진짜 저점에서 잘 소개를 시켜드려서 거의 30% 이상의 수익이 나왔던 종목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몇 개가 있었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알서포트, 그리고 블루베리 NFT도 있었죠. 블루베리 NFT도 저점에서 만약에 이 종목을 팔지 않고 계속 가져갔다면 거의 50% 이상의 수익이 나왔을 거고요. 예전에 블루베리 NFT를 선정한 이유는 지배구조 관련해서 제가
그것을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린 거고요.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릴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인콘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많이 빠졌죠. 보시면 좀 더 길게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인데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빠졌습니다. 더 빠지지는 않았죠. 더 빠지지는 않았지만 거의 코로나 수준으로 이제 빠졌다가 회복을 하는 모습인데, 제가 이 종목을 왜 선택을 했나 라고 말씀드린다면 일단 바닥주입니다. 바닥주고, 우리가 기사 몇 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배 구조예요. 지배 구조를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스터디를 했는데 도저히 설명을 하기가 너무 복잡하다. 그럼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일단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NK물산은 지금 사명이 변경돼서 플레이그램이고요. 플레이그램이 이제 NK물산이 된 거고요. 이제 너무 복잡하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NK물산이 있고 미래 ING가 있습니다. 미래 ING, 그리고 포비스 TNC는 이제 또 사명이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물산 있고 X가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된 종목이라서 하나모드도 이제 기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에서 볼게 요 정도 기업들 한번 기억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텐데, 이제 기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기사인데요. 2021년 2월 9일입니다. NK물산 미래 ING. 다시 요 기사로 보시면 남궁견 회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궁견 회장이 지배하는 미래 ING와 판타지오, 미래 ING, 판타지오 다 상장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X 아까 기억하시죠? 플레이그램 기억하시죠? NK물산 지분을 이렇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판타지오 볼게요. 판타지오. 기업들의 실적은 너무 형편없습니다. 창피합니다. 창피할 정도로. 또 미래 ING가 여기 지분을 8.49%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자금을 풀어 코스닥 상장사 골드퍼시픽과 인콘의 실질적 지배력을 확보했다. 골드퍼시픽도 볼게요. KNTK 너무 길죠. 3호 투자 합자 회사가 15.44%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미래 ING는 지난 20일과 22일 이틀간 코스닥 상장사 골드퍼시픽의 최대 주주 KNT 제1호 3호 투자 합작회사 유한책임 사원으로부터 지분을 사들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너무 복잡하죠. 밑에 내용들도 보시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기는 힘들 것 같고, 결국은 핵심은 뭐냐, 남궁견 회장이 지배하는 미래 ING와 판타지오의 곳간을 열어서 골드퍼시픽과 인콘의 실질적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콘의 이제 주가를 이제 앞으로는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인콘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콘으로 들어가면 이제 골드퍼시픽이 15.46%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보시면 시가총액은 779억. 남궁견 회장에 대해서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이분이 기업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실패한 적도 꽤 있고 성공한 적도 있지만 기업을 사서 부풀려서 이제 팔아버리는 거죠. 그게 기업 사냥꾼인데, 골드퍼시픽이 15.46%,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유보율이 318%, 좋은 건 아니죠. 부채비율은 좋지만 유보율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계속 적자로 나와주고 있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럼 기업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될 것 같잖아요. 인콘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사업 분야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인콘은 어떤 회사냐라고 본다면 바이오 산업 사업도 하고 있고 영상 보안 관련 쪽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간제, 소황 방제, SI, 인공지능.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 그래도 핫한 재료들을 여기서는 하고 있습니다. CCTV, 보안, 인공지능, 바이오. 기업의 실적은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만 본다면 매우 인코는 매력적인 회사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영상, 보안, 도시간제, 소방방제, 시스템 통합, 바이오 사업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인코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바닥주를 보면서 또 제 아는 지인이 또 알려줬던 종목 인콘을 이제 소개를 해줘서 저도 좀 보다 보니까 검색을 해보고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지금의 자리 저점이고 의미 있는 저점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차트의 모습이죠. 일봉의 모습이고 이제 저점을 찍은 모습이고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지금까지 거래량이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전 1720원을 이제 돌파된 모습이고,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서 손절을 해야 되냐? 저는 1500원에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좀 더 나는 짧게 보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1620원이 요 라인인데요. 저는 1600원을 이탈하면 손절하겠다. 두 가지 방향으로 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손절은 1620원 1600원을 이탈하면 혹은 1500원을 이탈하면 칼 손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언제 매도해야 되냐? 매도는 이만큼의 거래량이 나올 때, 이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호원 한번 볼까요? 1호원이 앞전 만약에 제가 이 시점에서 말을 했겠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 이만큼의 거래량이 나올 때 매도하세요. 그랬다면 오늘 했겠네요. 그쵸? 오늘 요 정도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매도하면 안 됐죠. 그쵸? 이때는 제가 소개하기 전이었고 이때 매도하면 안 되고 오늘 매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답일 수도 있다. 더 갈 수는 있지만 50% 먹었으면 된 거죠. 제가 사실은 이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 갔다 오느라고 정작 많이 먹지를 못했는데 이번 주는 그래서 좀 짜증이 좀 많이 났고요. 그래서 요렇게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 매도 시점을 잡으려면 앞전에 거래량만큼 나와준다면 거기가 바로 매도 타점이 될 것 같고, 아니라면 적당히 알아서 그릇껏 매도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인콘도 저는 요만큼의 거래량 나온다면, 물론 요만큼의 거래량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매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 라인만 잘 정하고, 지금의 가격은 양봉이기 때문에 음봉에서 한번 눌러줄 겁니다. 요 자리까지 오면 안 되겠죠. 그럼 1600원 이탈하면이고, 그래서 좀 어려워요. 운도 좀 따라야 될 것 같고, 또 저는 인콘이라는 기업을 정한 이유는 재료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AI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CCTV, 바이오도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인콘이 더 마음에 가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손절 라인은 요 라인에서 1500원에서 1620원 각자 기준을 정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대한 1500원이 깨졌을 때는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거래량이 나왔었죠. 이제 밑에서 거래량이 좀 나왔고 5배 정도 나와줬고요. 그 이후에 거래량 나온 게 딱히 없습니다. 보시면 이때 101.2배 2배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이때 한번 나왔네요. 4배가 나왔네요. 거래량 1월 3일에 3% 올리면서 종가 1755원, 그리고 그 다음날
네, 그 다음날 네, 1월 6일에 목요일에 2.5배 그리고 종가는 1745원. 오늘은 그렇게 쉬어가는. 그렇다면 대략 느낌 오시겠죠? 느낌 아니까 쌍바닥을 찍고 살짝 누른다 하더라도 좀 더 여유있게 하려면 저라면 1,500원 혹은 1,550원을 이탈하면 이렇게 잡고 간다면 손절은 짧게, 운이 나빠서 손절할 수도 있겠죠. 손절은 짧게, 수익은 극대화. 매도는 언제 한다고요? 요 정도나 요 정도 거래량이 나올 때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내 매수가 내가 손절 라인 정한 데까지 오지 않으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요. 손절 자신 있는 분만 매수하시고, 혹시라도 운이 안 좋아서 손절하신다면 손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손절 자신 있으면 이 종목 무조건 사세요. 인콘 종목 소개시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